중국이 상당히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진핑 지도부의 그 자신감이 상당히 바닥일 거다. 그래서 경제가 더 악화할수록 시진핑이 경로를 더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또 관측을 했습니다. 시의 순간들이라는 명칭의 이게 이제 X 계정인데 이게 시진핑이 계정인 것 같다는 겁니다. 후베이성 정부가 지난 4일 현지 소셜미디어 그 위챗 공식 계정에다가 자기네가 만든 홍보 영상이 시의 순간들에 게재가 됐다 이렇게 알리면서요. 이 시의 순간들이라는 계정이 시진핑 총서기의 공식 해외 트위터 계정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소개한 글이 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그렇죠. 캡처한 화면이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그게 시진핑 계정이야? 처음 알았어.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도 폐쇄를 했고. 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막을 한 거죠? 아세안 정상회담. 네, 어제 자카르타에서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아세안 정상회담 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전했는데 네. 그 자기들이 보기에 이게 특히 이번에 이제 남중국해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인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기에는 너무 좀 초안이 미약한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하고 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 중 가운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전에는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가까웠는데 이제 마르코스가 들어오고 나서는 미국 쪽으로 이제 균형추가 완전히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그 필리핀이 남중국해 안전 문제와 관련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애널리스트 얘기는 외교, 군사, 경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아세안 회원국 간의 어떤 균열이 어느 때부터 심각하다. 그러면서 특히 남중국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는 초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한 거군요. 네. 일본과 아세안도 공동 성명을 채택했네요. 어제 기시다 총리가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들하고 만나고 나서 서로의 관계를 그동안에도 이제 협력을 해왔는데 이거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그런 성명을 채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는 이에 앞서서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에서도 일본 아세안 포괄적 연결성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같은 걸 계속 도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이 미국하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한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로이터 보도인데 중국이 10단선을 담은 새 지도를 내놨다. 이게 영유권 주장.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이른바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한 90% 이상이 자기네 우리 거다 하는 식의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렇게 U자형으로 선을 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9단선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아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른바 10단선. 그러니까 로이터는 이걸 10 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담은 새 지도를 내놨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이 아주 발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이터가 입수한 그 성명 초안이 이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9단선에서 확장시켜서 10단선. 네, 로이터는 이걸 10단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내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리상 총리가 어제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적 마찰이 심화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냉전을 피하는 게 좋다,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 분쟁 이런 거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늘 하는 얘기죠. 편가르기, 진영 대결 자제하고 신냉전에 빠지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게 지금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세계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 진행되고 여기 대해서 있습니까?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러시아 통신이 하는데 이 분석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김정인 푸틴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는 와중에 이런
이 북한이 러시아의 그 이른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방이 상당히 불안해한다, 공포감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리안 오버스틴은 어제 그 크렘린궁이 아직까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할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서방이 공황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 타임스,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서방 매체들이 이 그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하고 무기 거래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칠 영향을 촉각을 곤두세운다 하면서 이런 이 서방 언론들의 논조에서 상당한 불안감이 보인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트로이 목마의 비유를 예, 한 거네요. 트로이 목마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통신 얘기는 서방이 경계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봐야 한다 하면서 북한이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서 가해지는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중국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잠재적인 적의 바로 옆에 있는 강력한 군대, 이걸 또 뭐 동기부여가 가장 잘된 군대라는 또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현대판 트로이 목마다. 뭐 트로이 목마는 다 아시죠? 그 호메로스 서사시. 네. 여기 나면 트로이 목마가 그리스군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철수하는 척하면서 남겼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가 이거를 이제 야 이거 전리품이라고 이제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병사들이 나와서 다 죽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패망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또 거기다가 또 비교를 했습니다.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무기 거래 관련된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무기 거래 때문에 네. 특히 미국이 신경을 쓰는데요. 네. 이 여기 대해서 그 통신 얘기는 북한이 비축한 무기가 대부분이 옛 소련제 포탄 미사일이고 그래서 러시아 무기 시스템하고 호환이 가능하고 값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갖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북한군은 세계에서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된 군대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군이 어쨌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한 그런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점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통신은 이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북한을 고립시켜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상당히 난처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미국도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를 거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양하고 모스크바가 그 이렇게 압박 때문에 더 가까운 친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네요. 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원로들로부터도 쓴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어제 전해 주셨었는데 중국에서 경기 둔화 속에 민영 경제 목소리가 커졌다. 시진핑의 전략 수정 압력도 가해진다. 뉴욕타임스 보도네요. 뉴욕타임스가 또 계속 이런 법을 지적을 했네요. 네. 이렇게 뭐 중국이 지금 뭐 경제가 계속 좋지 않고 너 대책을 내놨지만 별로 신통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시진핑이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부 통제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거나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몰렸다 하는 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중국 분석센터 연구원을 인용해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진핑 지도부의 그 자신감이 상당히 바닥일 거다. 그래서 경제가 더 악화할수록 시진핑이 경로를 더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또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싶어도 통제를 어느 정도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일까요? 네. 중국의 그 대리대사를 지냈던 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를 원하겠지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변화 때문에 일부 통제 포기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그런 시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국 지도부에서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내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시진핑이 지금 이런 그 기존의 이렇게 통제 기조를 의미 있게 수정할 그런 의사는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동산이라든가 지방 정부 부채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은
지금 아직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카드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리스크는 많지만요. 네. 여기 대해서 월가 투자하는 건 나티시스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이게 오히려 자기가 볼 때는 시진핑이 통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겠지만 더 통제를 강화할 그런 필요성도 느낄 거다. 특히 재정개혁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하자면은 더 힘을 실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통제를 일부분 포기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온가 하면 더 오히려 예. 할 거다라는 얘기도 저는 있군요. 이쪽 그 네. 월가 쪽에서도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트위터로 추정되는 계정이 집중 공격을 당하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홍콩 명보하고 그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2017년에 중국 관영 매체 중에 중국 일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 영문명으로는 시의 순간들, Seize Moments. 그리고 이제 중국명으로는 학습 시대라는 그런 명칭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을 해서 시진핑의 그 대내외 전략 같은 거 중국 이미지를 홍보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의 순간들이라는 명칭의 그 이게 이제 트위터 X 계정인데 이게 시진핑이 계정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중국 내외의 네티즌들이 뭐 그냥 집중적으로 시진핑을 공격하는 댓글을 여기다 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댓글을 막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후베이성 정부가 지난 4일 현지 소셜미디어 그 위챗 공식 계정에다가 자기네가 만든 홍보 영상이 시위 순간들의 게재가 됐다 이렇게 알리면서요. 이 시위 순간들이라는 계정이 시진핑 총서기의 공식 해외 트위터 계정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썽이 되니까 이 소개한 글이 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삭제해도 뭐 이미 그렇죠. 캡처한 화면이 뭐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아 그게 시진핑 계정이야? 처음 알았어.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도 폐쇄를 했고 그런데 이게 개인 거라기보다는 뭐 뭔가 그렇죠. 누군가 관리해주는 어떤 네. 이제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네. 어떤 당국이 관리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순간들이라는 그 동명 계정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은 중국 국영 매체가 운영한다는 설명도 있고 시진핑 활동을 주로 소개를 하는데 팔로우도 한 844만 명 정도 꽤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누가 뭐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진짜 보냐라기보다는 여기에 가서 댓글을 남기는 그 내용들 그렇죠. 뭔가 민심이랄까요? 이런 걸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소리 네. 방송은 이 시위 순간들 계정이 지난 이틀 새 갑자기 막 그냥 막 부각되면서 비판 토론의 대상이 됐다고 하면서 네. 시진핑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는 계정이 없는 상황에서 X 계정에 이제 이게 어쨌든지 뜨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이거 가지고 시진핑하고 직접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글쎄 직접 소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애플 얘기하면서 제가 앞서서 이 얘기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유럽연합 빅테크 특별 규제 확정, 여기 정말 확정이 된 겁니까? 발표가 여기 된 거죠? 틱톡도 네. 들어갔죠. 아. 그러니까 특별 규제를 받는 그 이른바 게이트키퍼 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이제 6개가 들어갔죠. 뭐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빠졌습니다. 이거 전부 자진 신고를 했는데 네. 그 집행위원회 쪽에서 삼성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사실 빠진 거는 나쁜 건 아닌데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뭐 굉장히 규제가 많죠. 뭐 이런 그 개인정보 사업에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은 지금 서로 앱스토어가 호환이 안 되는데 이것도 서로 열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제 이행에 그리고 또 보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걸 어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사업 일부 매각 강제 매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앞으로 줄 모양입니다. 일단 의무 불이행할 경우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면은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침해
한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업을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6개 말씀드리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틱톡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이 빠졌고. 삼성은 빠졌고요. 네. 지금 뭐 어제 밤에 이제 그 반응들이 나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다. 네.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구글은 우리 부당하다. 그러면서 조치하겠다. 이건 법적 제소할 용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간밤에 빅테크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물론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빅테크 종목들에는 뭐 호재는 아니죠. 네. 악재로 작용할 수 호재는 있는. 아닙니다. 네. 특별 규제, 빅테크 특별 규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챗 GPT 개발자 울트먼의 첫 황금 비자가 발급됐다. 황금 비자가 뭐예요? 인도네시아가 네. 이제 이쪽도 좀 뭔가 좀 IT 같은 걸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촉진시키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골든 비자, 황금 비자를 이제 제도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시죠? 그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일정 기간 이렇게 체리할 수 있도록 비자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출입국 때도 뭐 혜택을 주고 하는 건데요. 그 첫 1번으로 받은 사람이 올트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조건은 그 자격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인도네시아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습니다. 이걸 받으면 이제 일단 5년에서 10년 정도 체류가 가능하고요. 네. 공항에서 딱 들어오면 아주 VIP 대접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민청장 얘기가 올트먼이 이런 이제 챗 GPT 개발하고 해서 이런 황금 비자를 이제 혜택을 누리면서 인도네시아 AI 발전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트만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 6월에 서울도 왔었고요. 뭐 워싱턴 DC, 도쿄, 파리, 뭐 자카르타 같은 전 세계 한 17개 이상 도시를 돌면서 AI 같은 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들 이렇게 모셔가고 싶은 그런 인물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올트만이 직접 황금 비자 주십시오 하고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같은 거는 즉각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인도네시아가 먼저 이렇게 손을 뻗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예. 하는데, 네. 다음 얘기 해볼게요. 아마존의 불법 벌채 60% 이상 감속, 정권 교체 효과. 이거 뭡니까? 환경 얘기 관련된 것 같은데. 전임 보호소나루 정부 네. 때 뭐 막 아마존 뭐 엄청나게 파괴됐었죠. 그랬는데 이제 룰라가 이제 3기 집권하고 나서 상황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환경장관이 그저께 이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이제 아마존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브라질 아마존 벌채율이 한 해 전보다 66%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게 줄었네요. 네, 네.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네. 같습니다. 이걸 또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위성 데이터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그 벌채 면적이 줄어든 게 상당히 괄목하다 그러면서 올 들어서 지난 7월까지의 그 벌채 8월까지요. 벌채 면적이 2018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줄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7, 8월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건기이기 때문에 벌목을 더 많이 하는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건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룰라는 지금 아마존 그 보존을 아주 주요 국정 의제로 제시를 한 상태고요. 네. 2030년까지 아마존 벌채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금채불 같은 것도 근처에서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속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림 벌채율을 가장 많이 낮춘 지자체한테는 재정을 더 주는 그런 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자면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노르웨이, 미국 등지가 이제 기부하는 이제 돈을 가지고 한 12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아마존 기금을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좀 개선되는 흐름도 그래도 있어야죠.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룰라 대통령이 그 아마존의 날 기념식에서요. 지난 몇 천 년 이상을 자연이 만들어낸 거를 몇 안 되는 인간이 단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다 잘라내고 오염시키는 거 이건 더 이상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는 팻말만 설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행동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마존 불법 벌채가 60% 이상 감소했다는 비교적 또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바닷모래가 매년 60억 톤 공사용으로 고갈된다라는 이건 또 안 좋은 얘기 같은데요. 유엔 네. 환경계획이 경고를 했는데요. 그저께 거기 관계자가 회견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그 모래하고 자갈이 한 500억 톤 연간. 그 중에서 한 평균 60억 톤 정도가 바다 모래라는 겁니다. 준설하는데 막 그냥 진공 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하니까 이런 그 플랑크톤 같은 게 막 싹 다 빨려와가지고선 해저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남중국해, 북해 그리고 미국 동부 해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뭐 아마존에서는 조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들으니까 해양도 지켜야 될 텐데요. 이게 네. 규모로 매일 덤프트럭 100만 대분 바닷모래가 바다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거를 뭐 이제 쓰는 거는 뭐 이해를 하지만 네. 이 방법이 완전히 그냥 막 흡입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해양 환경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유엔 환경계획이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 뉴스까지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교황 핫 이슈로 부상을 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 선거에서 깜짝 1등한 게 그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극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그 교황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 연합뉴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이 종합해서 전했는데요.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악마와 같다. 그 다음에 뭐 몇 표현이 더 있는데 그건 차마 제가 입에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교황이 여기 대해서 뭐 대꾸를 한 적은 없는데 지난 3월 즉위 10주년 기념 때 나치즘이라는 게 왜 생겼겠느냐 이런 그 기존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하고 사탕발림하는 말로 국민을 현혹한 새 정치인 때문에 태어났다 이제 히틀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히틀러 같다는 그런 걸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제들이 이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제 네. 그 교황이 되기 전에 한 26년간 그 빈민 구호 사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뭐 교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심하다. 대통령이 되게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비에라는 사람이 말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교황을 네. 종교 지도자로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카톨릭 신자가 아르헨티나는 많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립서비스 하는 거다 하는데 글쎄 아무리 정치라 그러지만 교황을 이렇게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말씀하시지 못한다는 차마 입에 네, 올리기 네. 좀 그렇다는 그거는 얘기를 안 원색적인 하겠습니다. 뭐 얘기들까지 있는 거 보면 좀 많이 네. 심하게 격하게 아무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치하고 선거지만 네. 가릴 건 가려야죠. 그럼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뉴스 전해주셨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